5월 9일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 도반들 간에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궁금했던 점, 서로서로에게 못 물어봤던 점,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상태가 어떻다 하는 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한쪽에서 질문을 하면은 상대편 쪽에서 내가 했던 경험을 서로서로 공유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창의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내가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공부에 대한 색을 조금 높여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궁금한 게 있으면 한 가지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에 앞서 제일 먼저 궁금한 걸 질문하고 싶으시면 손 드시면 됩니다. 자협으로 기가 가는 게 몇 초 정도에 가는 게 적당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자협으로 가는 거에 몇 초에 가는 게 적당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전까지 초수가 몇 초 되죠? 지금 8초 정도 하고 있는데 네. 뭐 기미가 없어가지고요. 8초 정도 하고 있는데 자협에 기미가 없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단전의 기가 제 소견으로는 단전의 기가 덜 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협으로 가려는 의식을 하지 마시고요. 단전에만 계속해서 집중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협으로 가는 느낌이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10초 하거나 이러면 상관없나요? 호흡이 길어도 상관없나요? 그렇죠. 8초를 하고 난 다음에 자협을 보낼 때는 만약에 기미가 안 갈 때는 느낌은 있는데 기미가 안 갈 때는 그냥 내 스스로 의지로 8, 9, 10 인위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느낌이 있다면 8, 9, 10 하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초수를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늘 때에는 초수를 조금 더 늘리시면 되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단전에 갈 때 자협에 갈 때는 몇 초에 가는 게 좋은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대답 잘해서 6초 7초에도 가기 시작해가지고 10초 미만에 가. 그래서 아직 안 간 거는 덜 찬 거지, 덜 찬. 그렇지, 맞지.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번 하셔도 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수가 늘어나면 다 늘리지 마시고 좀 줄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그 초수가 늘어난다는 게 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초수가 늘어난다 하는 자체. 자, 초수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느끼신 게 있으신 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하신 질문이 뭐지? 초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이거 제가 네. 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6초에 그 충만 단전을 하다가 그 선생님께서 항상 늘 강조하실 때 단전 개통 될 때 이제 단전 개통이 되면 입식 명면 출식 미미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6초를 하다가 한 그 6개월 동안 계속 6초만 했습니다. 단전 개통이 되고 나서 그냥 충만 단전까지. 근데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저절로 뭐 좀 충만 단전이 된 상태에서 자꾸 뭐가 한 20% 정도가 또 덜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 8초로 바로 늘렸거든요. 8초를 했는데 뭐 답답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가능하면 10초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10초까지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했는데 10초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8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나는 채운다고 채웠는데 이게 좀 덜 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저는 이제 8초를 그냥 바로 그냥 늘렸는데 뭐 개인 다 뭐 체질이나 뭐 다른 성향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 8초는 계속 하고 있고 8초에 계속 충만 단전을 계속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답이 조금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흡을 6초 할 때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조금 빨리 들이시면은 6초가 가득 차는 상태가 되고 조금 천천히 약하게 들이시면은 8초도 되고 10초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호흡이 6초라고 해도 6초를 조금 6초를 들이시는 숨을 조금 빨리 많이 들이시면은 6초에 가득 차고 조금 약하게 들이시면은 8초에도 가득 차고 10초에도 가득 차거든요.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그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데 이제 흡식 말고 출식할 때 출식이 편한 호흡이 자기 호흡이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8초에 들여 마셨는데 8초가 잘 나가면 자기 호흡인데 만약에 10초까지 늘렸다 하는데 10초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10초가 잘 뻑뻑하다 뭐 중간에 호흡이 끊긴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 호흡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출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들여 마실 때는 더 들여 마시고 출식을 할 때는 한꺼번에 후 내뱉으면 짧아지니까 약간 힘을 주어서 천천히 내보내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 방식을 써서 초수 조절을 하는 그렇게 거죠. 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힘들지 않고 끊임이 없이 끊임이 안 된다는 끊김이. 알겠습니다. 네,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우리 도영님, 아까님. 어떻습니까? 그 이제 아까 그 했던 그 호흡을 그 초수를 늘리는 방법 네. 또 지금 뭐 호흡 좀 늘어나다 보니 몇 초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 네. 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내 경우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네네. 한 10초 10초 할 때는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간 뒤로부터는 내가 스스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수월하게 여유 있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내도 모르게 잠잠을 했든 뭘 했든 호흡 숫자가 확 늘어나 버립니다. 10까지 세고 어쩔 때는 11, 12, 15까지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부터는 다시 그만 잊어버려도 15까지 계속 한번 해보고 또 좀 힘에 붙인다 싶으면 또 좀 줄이고 그러다 보면 내도 모르게 또 확 늘어나면 또 따라서 늘리고 이러니까 호흡은 저절로 늘어나고요. 그 뭐 입식이 어떻고 출식이 어떻고 이 한문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갖고 나는 그건 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 그만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만 속 들어쓰고 냈을 때 그만 이렇게 편한 대로 속 내쓰고 그러면서 그만 날숨과 들숨을 똑같은 초수에 따라서 맞추려고 그거는 내가 신경을 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몰라 내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답을 논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의 지금 어떻게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뭐 선생님께서 다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 의견을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그럼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초수가 늘고 있는지 안 늘고 있는지 이걸 모르겠다 하는 거는 자기가 어느 초수에 맞추고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자, 우리가 초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해야 돼. 초수를 정확하게 맞추다 보면 내가 여기에 단전까지 6초를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다 보면은 단전까지 6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어거지라도 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숨이 어느 정도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심파가 골라져야 되는 시점까지 와야 됩니다. 그게 내가 단전까지 하는데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호흡이 골라지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고르고 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단전에서 자입을 늘리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호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늘리고 싶을 때는 내가 단전까지 호흡을 했을 때 이 호흡이 정말 내가 가뿐한 숨으로 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협으로 6, 7, 8 이렇게 밀었을 때 부담이 없을 때 그때는 호흡가 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7, 8, 9, 10 저절로 호흡이 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그렇게 7, 8, 9, 10 늘었는데 다음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6초에서 그 단전까지 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채우다 보면 그 상태에서 또 자기도 모르게 자연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옵니다. 그럴 때 다시 늘리면 됩니다. 6, 7, 8 이렇게 다시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호흡이 정말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초수를 조금 더 늘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수에 처음에는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초수에 맞추시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맞추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호흡이 자기도 처음에와 다르게 심파가 가라앉으면 호흡이 안정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기셔야 돼요. 그걸 못 넘기시면 그 다음 진행 과정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허심탄회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하다 보면 네. 기가 많이 쌓여서 힘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가장 적합한 측정 방법이 좀 공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늘었다 하시는 분들 주위에서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느끼신 분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영아 도형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힘이 체력이 딱 그 힘이 차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12경영법 하잖아요. 12경영법 이래 하면은 힘을 줘가지고 쫙 하면은 힘이 딱 그 선생님 옛날에 이야기하셨는데 뭐 동호 할아버지도 그랬지만 이런 내가 하면 벽을 한번 때려버리면 확 깨질 것 같은 콘크리트 벽도 완전히 빵꾸가 날 것 같은 그런 긴 감정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 이제 힘이 쫙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하면은 건성으로 하면은 그래 절대로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하면은 힘이 차집니다. 힘이 차진 걸 자기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느꼈다고 가정하에 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몇 근을 드는지를 측정하는 기구를 추천을 좀 받고 싶습니다. 여기라든지 올이라든지 그 사람을 맨다든지 뭐 이런 아까 대부 이제 그걸 하면은 이제 엽기를 가지고 앉아서 뭐 그런 딱 완전히 정확하게 그런 걸 뭐 한다고 원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실험을 해본다든지 판실험을 해본다든지 이라면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아들내미하고 했을 때는 여기 이 공부하기 전에 내가 아들내미한테 안 됐거든요. 졌었어요. 등치도 나보다 더 좋고 키도 나보다 크고 훨씬 크고 그래가 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아들내미 연락 오면 게임이 안 돼요. 호흡이 어느 정도 한 30초 이 정도 30초 30초 내가 어디서 1분 정도 다 되면은 확 느는 게 자기 몸이 충만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형아 도형님처럼 그런 증상이 다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몇 근을 드는지를 측정하려면 도대체 어떤 거를 했을 때 측정이 뭐 좀 수월한지 정확한지 어디 잘못 들면 허리도 다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을 하면 내가 측정을 잘하고 몸도 잘 안 다치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우리가 실권에 있는 바벨 같은 거에 바벨 이제 들어올리는 걸 들어올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씩 들어가지고 측정을 해보고 내가 기운이 확 찼을 때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배 이상 되는 거를 배 이상 가까이 되는 거를 들 수 있는 거는 확인하면은 그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바벨 감사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안방병 밀어갖고 그러시면 뭘 그 걱정을 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야동이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저도 이 신비경영법 처음에 할 때는 조금 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영혼이 없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보면 신비경영법 할 때 영혼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소주성이 조금 돌고 난 다음부터는 제 스스로 뭐를 느끼냐면 이 시비 경영법을 하면 힘이 들어가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스스로 이거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이게 힘이 실린다 하는 걸 아는데 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설 밀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 그냥 이 자체에서 힘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 본인 자신이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무게를 들어서 그걸 측정하기보다는 내 몸에서 힘이 생겼다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제가 보통 여기서 10개 하면 다운되는 지금 30개를 하거든요. 진짜 다이어트로 30개를 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 30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힘이 딱 붙다 보니까 12경영법도 진짜 힘이 실립니다. 진짜 저도 한 대 딱 때리면은 저 딱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딱 옵니다. 그런 느낌 온다. 그 힘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그 뭔가가 기운이 실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그러면 그건 힘이 좀 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지 아직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이 딱 없으면 힘이 안 붙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저를 딱 때리면 딱 깨지겠다 하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붙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물건을 들어서 판단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느낌에, 기운에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12경영법 이래 하다 보면은 쫙 이게 밀고 탁 당기고 이러면은 기가 완전히 쫙 들어오는 기분이 탁 듭니다. 그때 되면은 자기가 그만큼 늘었다는 게 확인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 보통 힘 이렇게 밀지, 그지? 근데 12경영법을 힘 딱 실리면 근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돼서 이 힘이 실리면 그냥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 반대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한번 얘기를 옆에서 하겠습니다. 밀든지 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인데 잠깐만요. 네. 일반적인 우리 반동계통이 안 된 사람도 100일이 하면 그 정도 힘을 넣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가 지금 10번을 30일이나 100일 하면 30번이나 100일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분 호흡이 되면 배가 되고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얻는 거지. 이거 30번 매일 100일을 이거 30번 하면 이거 더 힘이 간다는 거는 우리도 알 수 있는 그 평범한 사람도 알 수 있는 답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듣자는 게 아니라 1번 호흡이 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글을 든다든지 뭐 이런 거를 뭐 듣고 싶다는 거지. 우리가 100일 연습해서 계속하면 이거 뭐 100번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그래. 선물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들으셨습니까? 한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1번 호흡이 되면 이런 거는 힘이 배가 돼야 되고 내가 뭐 100건을 든다든지 뭐 또 그런 우리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1번 호흡이 되면 이게 정말 1번이 돼서 저러는 건지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둘 다야, 둘 다. 일본어 호흡을 하면은 너무해. 일본어 호흡 어쩌다가 1번 하면 소용없고 일본어 호흡이다 하면은 평소에 자기가 무의식 중에 1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자로 할 때는 2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힘을 2배인 걸 알아. 알고 또 반대로 1분 호흡을 안 됐는데 12경영법 열심히 하면은 1분 안 됐는데도 힘이 2배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2경영법 하는 중에 땀 흘리는 사람이 한 10여 명 돼요. 그런 사람들은 호흡이 짧아도 힘이 늘어나. 거기다가 호흡이 1, 2분 되고 12경영법 열심히 하면은 그 2고 3도 있지. 예를 들어서 12분 땀 흘리고 하는 사람이 호흡을 1분 내 2분 하면은 2배도 넘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이 느는 게 알아. 여기 힘이 가는 게 알아. 저절로 알아져. 팔다리에 힘이 가는 게 알아져. 예를 들면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싸우고 싶고 벽이라도 치고 싶고 그래. 그게 충동이 느껴져 본인이. 호흡을 2분 이상 했든지 12경영법 열심히 했든지 하면은 힘이 넘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어디 막 지르고 싶고
팔씨름도 하고 싶고 그래. 그건 본인이 알아. 처음엔 모르는데 어쨌든 호흡을 평소 때 1분 이상 자기도 모르면서 해. 그때 1분 하면 그렇게 돼 저절로. 괜히 뭐 누구 겨뤄보고 싶고 그래. 그걸 느껴 본인이. 겨우 1분 했다 2분 했다 하고서 왜 안 일어나가는 건 그뭐 어쩌다가 1분 2분 하면 늘리가 없지. 그러니까 1, 2분 늘리는 거야 금방 늘릴 수 있지. 그러나 그걸 오랜 동안 지속할 수 있어야 되지.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네,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냥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반인이 이제 진짜 올림픽 나가는 그냥 초엘리트 아닌 일반인이 힘을 쓴다 하는 사람이 자기 몸무게 플러스 한 30kg, 40kg 정도 더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하면 일반인들은 잘해야 자기 몸의 2배 정도를 들거든요. 자기 몸무게 2배. 그래서 아마도 호흡으로 해서 숨이 2배가 됐다라고 하면 자기 몸무게의 2배 정도 그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로 수월하게 든다라고 하면 내가 호흡이 힘이 2배 정도는 되겠다라고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가 60 정도 됐으면 호흡이 2분 되면은 남자 경우 초저녁에 발경은 새벽까지 안 죽어. 여자도 마찬가지야. 2분 가까이 되면은 견딜 수가 없이 강해져. 응? 성욕이 강해진다고. 60이 됐는데도 넘었는데도 청각병부터 강해져. 그걸 알아. 내가 맨날 얘기했지. 60이 넘었는데도 참을 수 없는데 그때 참지 않으면은 1년 이상 후퇴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뭘로든지 알아. 뭘로든지 모를 수가 없어. 알아서 건강해지는 병이 났다든지 의도적으로 누구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병이 나는다든지 피해가 크다든지. 그러니까 어쩌다가 2분 됐다 하는데 왜 힘이 안 생기냐. 어쩌다가 된 거는 안 되지. 훈련이 돼야 되지.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좀 보충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현도 형이 원래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혹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남겨서 일반인들한테 이거를 호흡을 하면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뭐 스승님이 괜찮은 방법이 있다, 뭐 쌀가마니가 좋다 그러면 쌀가마니를 저기다가 두어서 본인이 좀 호흡이 할 때 너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면 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뭐 종류별로 뭐 40kg, 60kg, 80kg, 100kg 놓고 야 나 좀 됐네? 이런 거가 좀 서로 있었으면 해서 좀 비치를 했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받으면 저기다가 모래주머니를 놓던 바벨, dumbbell을 놓던 해갖고 각자 심심하니까 좀 측정 좀 해봐라 라는 이렇게 샘플 같은 걸 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거는 실내 기르는 되지만은 외부에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힘만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이거는 성현 양성소지 심사랑하는 역동태가 아니고 체육기술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홍 선생님이 자기 능력을 보였으면 5천원이 아니고 85인 인구가 이거 다 해요. 그럼 그거는 하늘에서 대왕정에 바라는 뜻이 아니야. 대왕정에 바라는 건 머리 밝히는 거고 소년 양성이지 역도선수나 뭐 씨름선수 되는 건 아니야. 내가 328조 여러 번 얘기했지. 328조가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 전 세계인이 다 와. 그러면 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차도영님은 그 시리경연법 할 때 보통 몇 회씩 하십니까? 저는 보통 제 혼자서 스스로 할 때는 뭐 20일씩 하면 20회씩. 저 설광진 도영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시리경연법 몇 번씩 하시고 저기 호흡하십니까? 49번씩 하고요. 한 2시간 걸려요. 그렇지. 2시간 정도. 제가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우리 저 설광진 도영님하고 제가 대화 중에 50회씩 하신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50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봤냐면은 설광진 도영님이 땀이 안 난다고 그래. 뭐 웬만큼 해도. 과거 같으면 땀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 같은 일량을 하면 땀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회 하시냐고 물어봤거든. 50회씩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나도 50회 한번 해봤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몸살이 나가고. 그래서 최대한 그 우리가 이 시리경연법을 할 때 슬렁슬렁 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손빨래 해가지고 빨래 짤 때 있어. 그 빨래 짤 때 같은 그런 힘을 써야 돼. 그런 모든 힘을 쓰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 어떻게. 우리 핏줄하고 기통로가 똑같이 있어요. 우리 모세 혈관만 30만 필요가 아니고 이 공기 통로, 기통로도 그렇게 있다고. 그만큼. 그래서 기통로가 막히면 아픈 데가 생기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통로가 안 막혀야 돼. 그러려면 모든 힘을 쓰면은 그 해당되는 부위 근육이 뭉쳐진 데서 그 근육 움직이는 데서 기통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통로가 얇아져 버렸는데 그걸 다시 키우는 과정이니까 이 공부가 손끝에까지 보내야 되니까. 근데 웬만한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이 손목 정도까지는 다 가게 계실 거야 지금 그 키가. 지금 딱 보면은 대부분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근데 우리가 손가락 끝까지 가야 되고 또 더 나가야 되잖아 지금 길을 보면.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그 이우석이 같은 분이 그렇게 요절하게 된 경우도 천기누설이잖아요.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니까 정신을 하나로 딱 이루면 뭘 이룰 게 없고 다 통하는 거니까 하나로 통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호흡 공부를 열심히 하시자 그 얘기입니다. 저기 시리경연법도 그렇게 하고 우리 설광진 도형님처럼 그렇게 50회씩 쉬운 분이 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일부러 질문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대단하십니다. 50회 같으면. 그 참고로 저도 그거를 처음에는 한 3일 정도는 나도 모르고 그냥 49회씩 그렇게 했는데 몸이 다 땀에 다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물이 힘을 주다 보니까 그 저번에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저기만 내장이 파열되는지 어떻게 보지만은 뭐 하열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한 20일 정도 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무식하게 전화한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좋습니다. 이런 자기 경험담 같은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궁금한 거를 하셔도 좋고 이제 또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할 때 밥을 먹으면 분명히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기가 피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단전으로 간다고 했는데 밥을 먹으면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이게 밥을 먹으면 호흡이 잘 안 되는지, 기는 분명히 피부 쪽으로 내려간다고는 했는데 밥을 먹으면 이게 호흡도 거북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유, 저는 밥 많이 안 먹습니다. 밥 많이 안 먹어요. 남들만큼 먹지. 그래서 그거를 좀 아시는 먹으면 분, 호흡이 안 됩니다. 질문 잘하시면. 그거를 좀 그거는 궁금해서 평소에 바로 선생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면 제 생각으로는 밥을 먹고 그 음식물 소화하는 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칼로리 소모가 제일 많습니다. 칼로리 소모가.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것이 우리 칼로리가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쏠려 가기 때문에 기운이 힘들어집니다. 그 소화시킬 때까지. 제 생각은. 네.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소화시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과시오라면
호흡이 잘 안 되는데 호흡이 숙달되면은 밥 먹으나 먹을 때도 되고 그래. 내가 그전에 내 얘기 했잖아. 한전제통이 되어가지고 밥 먹는데 한전에서 좌약으로 밥 먹는 도중에 갔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안 먹으면은 저절로 내가 운전 얘기 많이 했잖아.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숙달되면은 밥을 먹거나 자거나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운전하고 똑같아. 운전하고. 여기 운전 못하는 사람 없잖아.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고 깜빡해야지 브레이크 잡아야지 뭐든 신경 쓰는데 몇 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다 되잖아. 호흡이 그래. 호흡이. 내가 내 얘기 했잖아. 언젠가 몇 달 전에 다 죽었는데 맥도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는데 이대로 가나보다 했는데 한참 있다가 얼마 된지는 몰라. 죽어가지고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단전이 움직여. 단전이 움직이니까 숨이 쉬어지고 맥이 살아났지. 저절로. 내가 한 게 아니야. 무의식 중에 살아난 거지. 그 보호쌤이 막 흔드니까 실체가 저절로 숨 쉬어가지고 살아난 것처럼 호흡을 많이 하면 그게 정상 호흡이 되는 거야. 여러분 호흡이 정상이 아니고 단전 호흡이 정상이 되라고. 그럼 저절로 돼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어떤 사람은 나무꾼이 지게를 잘 지고 가다가 전신 집중을 잘해가지고 가다 말고 지게 지고 서서 입정을 해. 전신 집중이니까 무거운 걸 몰라.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그게 혼은일교 통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혼은일교. 혼은일교 통하면 지가 혼은일교 일부부가 돼요. 부분이 되니까 자기 모르게 움직여져. 자기 모르게. 지금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혼원일기가 이 우주에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우주를 느끼는 게 우리는 지금 공기라고만 알고 있지 그런 기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며칠 전부터 드는 생각이 공하고 기하고 다른 그 뉘앙스인데 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글씨로 표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기 속의 일부가 공기야. 이제 기가 세상에 꽉 차 있으니까 온 우주에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한 것도 기고 기라고 표현한 것도 기고 혼원일기도 기고 그렇지 않나 싶었어요. 공기는 꽉 차 있질 않아. 공기는 여기 지구 표면에만 있지. 기는 우주에 꽉 차고. 공기하고 기하고는 달라. 공기를 마시는 도중에 기도 포함돼서 마시는 거지. 공기를 마시면서 기를 마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가슴에서 기식분기를 일으켜서 단전으로 기운이 내려간다고 그 공기 중에 있는 호흡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기를 이 전중혈에서 기식분기를 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그 얘기했잖아. 숨을 쉴 때 공기 마시면서 기도 따라가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면은 기가 많이 쌓여서 기와 공기와 갈라진다고 했잖아. 그게 기식분기라고 했잖아. 의식을 두면은 기가 쌓여서 기식분기가 되는 거지. 의식이 없으면 기가 안 쌓이고 내가 계속 양파 얘기를 했지. 의식을 두면 기가 쌓인다. 의식을 두면 그러게 기는 한이 없어. 한 숟갈 마시든지 푸대로 마시든지 추록으로 마시든지. 그러니까 기 마시는 연습에 기 마시는 연습. 혼은일기 마시는 연습이 호흡이야. 공기하고는 달라. 공기는 지구 지표면에 있고 기는 우주에 꽉 차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달에 가면 죽어.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혼은일기 사용하면 상관없어. 공기 마시는 게 아니고 혼은일기 마시니까. 그러니까 혼은일기 마시면 시공을 초월해.
이거 북극성에 갖다 놓는데 카이트에서는 뭐 몇백억 년이 어쩌고지만은 보고성 같은 거는 1초도 안 걸려. 그럼 1초도 안 걸리면 북극성에 뭐 공기가 있나? 공기 없어도 상관없어. 호널리빈 사용하면.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미래가 오늘이고. 그러니까 길을 호널리기는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호널리기하고 통하면은 어제가 오늘이고 미래가 내일이고. 호널리기는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무조건 열심히 들여 마시고 내뿜고 내뿜고 들여 마시고 내뿜고 들여 마시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거를 해야지. 선생님,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혼원일기에 대해서 가끔 호흡에다가 집중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아까 보이는 혼원일기가 그 그림이 앞에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보일 때도 있습니까, 사람이? 연습할 때? 보이는데 그게 진짜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혼원일기 듣기 전에 저는 그게 뭔가 했는데 저는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이게 원초적 내 본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의 형상이지. 예. 형상이 현상화된 건데 그게 옳은 건 아니야. 그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오는 걸 믿지 말라고 한 거야. 자기가 자유자재로 볼 수 있을 때 그게 현상이야. 진짜 현상이야. 저 질문 있습니다. 그 소주천 완성까지 선생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다는데 여기 소주천 하신 분이 계시면 뭐 단종계통에서 느꼈던 감하고 뭐 그 단종계통에 대해서 단전에서 뭐 자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세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런 것 좀 소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기 보통 호흡할 때 자기에서 바로 앞에까지는 관심이 가도 좋지만 그 멀리까지 괜히 알아가면 알고 있으면 머리로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호흡하고 자기 바로 앞 단계 뭐 단전이면 자역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괜히 소주청 무협해서 뭐 제압 뭐 하옥 내려가는까지 알고 막 그런 걸 알게 되면 스스로 좀 잘못된 상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분들 생각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위로 갈까 좌역으로 갈까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보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모르고 배운 대로 내가 다 일러줬으니까 배운 대로 하면 빠르고 좌역을 갈까 어디로 갈까 내일 갈까 그 생각하고 그러면 항상 임신한 거나 똑같은 거지. 임신도 안 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코스로 내가 일러줬지만 그 생각 없이 하면 자들로 다 가. 근데 금방 얘기대로 경험은 다 달라.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 물방울이냐 절기냐 실이냐 밤이냐 뭐처럼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성단다도 남 가르치려면 지멋대로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 우주공항대로 가르쳐야 되지. 그게 영원히 하늘 뜻대로 이 조식이 남는 거예요. 지가 경험한 대로면 소용없어. 왜냐하면은 티벳 사람이 날마다 이거 하고 가족들하고 저라고 가도 전신 집중돼서 뭔가는 알아. 뭔가는 아는데 반쪽 공부지. 그렇다고 반쪽 공부는 공부가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야.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여자가 새벽마다 간다. 그 사람일 때 그게 최고야. 단지 온전하지 않을 뿐이지. 예를 들면은 세상에 이런 일 거기 똘똘한 사람 많은데 아무 필요 없는 걸 열심히 만들어.
그 사람은 그게 공부야. 근데 필요 없는 공부지.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지. 딴 데도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언제나 공부가 안 되지. 덜 공부지, 덜 공부. 반쪽 공부네, 덜 공부. 네. 제가 이제 그 차철환님 도형님의 그 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단전 개통 후에 이제 총만 단전을 3년을 이렇게 막 헤매다 보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보니까 조금씩 다 다른데 결국 이제 작년에 하여튼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작 그분들하고 느끼는 좀 다르더라고요 많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 장애되는 측면이 또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장애가 돼. 나도 많이 장애가 돼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나는 40년 해냈습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면부터 원상을 생각해요. 40년 안 됩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혼자 사니까. 제가 이쯤에서 말 나온 김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어떻게 가보니까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자업으로 이제 옮기면서 가면서 얼마 안 걸렸는지 학원까지 이제 호흡이 금방금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하니까 3초 만에 33초 됐었거든요. 한 2달 전에 이제 그래서 부대에 있을 때 또 이렇게 잘 집중을 하니까 묵직한 기운들이 막 구름대에 몰려처럼 그렇게 가는 느낌이 들어서 입식은 36초까지도 되고 해서 이거 이제 잘 되겠구나 했는데 그 2달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차도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전이 차야 되니까 여기 채우고 단계별로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은 또 금방 힘이 빠지고 또 집중이 흐려지고 어떻게 하다 또 한번 돌리면 이제 하복 다음에 어디 가야 될 때 없으니까 우리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목표가 좀 없어진 것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이 굉장히 안 되면서 지금까지 좀 많이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 같은 과정들이 여러분들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겪는 것인지 제가 또 유독 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나 하는 또 약간 그런 불안도 있고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경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성열 대행께서 겪고 있는 경험을 겪고 계시는 분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밀어난 게 제일 최고입니다. 참고 하면 넘어가면 그걸 넘어갑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그분이 길을 모으는 그 연습을 혼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전 호흡을 이야기하면서 코에서부터 6초 동안에 단전까지 일정하게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서 자역으로 이렇게 가서 명문으로 올라가서 우역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하복에 길을 쌓아야 기가 이제 제대로 쌓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해보더니 이게 숨이 폐가 단전에 있는 것처럼 숨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는 게 이게 숨이 단전까지 내려갈 수가 있냐고. 여기 구멍 뚫린 게 해부학적으로 구멍 뚫린 게 없는데 어떻게 숨이 단전으로 내려가는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숨은 안 내려가고 전중에서 기만 분리돼 가지고 기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머지 숨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6초 동안에는 단전까지 내려보내고 뭐 좌역, 뭐 명문, 우역 하는 동안에 초수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늘어난 초수 동안 계속 숨을 들이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숨은 멈추고 기만 내려가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길래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도 가서 좀 이야기해 주게.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누가 여기 아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숨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초 호흡이면은 20초 동안 폐에 계속 일정한 속도로 폐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폐에는 3초 안에 이미 숨 가득 차고
나머지는 기만 들이마시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누가 대답해? 제가 느끼기에는 기식분기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기식분기 일어나서 그런 건 아는데 공기를 들이마시는 숨은 폐에 남고 폐에 남는데 기만 폐에 남는데 그 숨도 같이 12초면 12초 동안 똑같이 일정한 시간 들이마시는 건지 아니면 숨을 3초에 이미 들이마셔서 꽉 차 있고 나머지 시간은 기만 내려가는 건지 그런 차이점을 좀 아는 거 있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 원정원에서도 그 지식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기를 밀어요. 그래서 뭐 20초도 하고 30초도 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나도 그걸 네. 옛날에 해봐서 그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식을 생각을 해보면 숨은 숨대로 계속 쉬어지는데 폐에 분명히 물리적으로 남겠죠. 근데 기가 가는 대로 숨이 쉰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느끼시는 게 아주 호흡을 정상적으로 잘하시는 분, 초보자신데도 아주 잘하시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12초면 12초대로 숨은 계속 들이쉬는데 그게 맞죠. 그게 끊기면은 잘못된 거죠. 숨도 들이쉬고 기도 되게. 제가 구체 설명을 설명이 틀렸어. 그냥 저기 뭐야. 실제로 계속 쉬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하는 거지. 들이쉬면 내쉬는 거지. 계속 쉬면 어떻게 죽지. 그렇죠. 저기 제 생각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숨을 쉬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초 숨을 쉬는데 예를 들어서 단전까지나 자연까지 한다 그러면 공기는 지금 숨 쉬어보면 공기는 계속 10초로 예를 들면 10초 동안 계속 공기가 들어오면서 분기된 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이 가슴에 공기는 계속 남아있으면서 계속 초수만큼 분기가 되면서 내가 자리 잡은 만큼 내려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그럼 그게 이제 초수만큼 숨소리도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똑같이 왔다 갔다 한다. 숨은 계속 들쑥날쑥 해야지. 10초 동안 들여 마시고 10초 동안 내뱉는데 10초 동안 들여 마실 때 공기가 10초 동안 들어오면서 분기되는 것도 10초 동안 단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내뱉을 때도 10초 동안 내뱉고 들어오고를 계속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태다. 다만 제 생각인데 이제 출식은 숨은 나가는데 그 제가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입식면면 출식미미 그러니까 기운을 들어오고 그대로 나가면 기운도 따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운을 우리 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축기를 해야 되니까 천천히 이제 들이는 쉬었지만 나가는 것도 그냥 또 천천히 나가면은 그 똑같은 거니까 자꾸 줄여가지고 기를 자꾸 쌓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분한테 조금 설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숨 쉴 때 의식을 가지고 숨 쉬는 거예요. 들쑥날쑥할 때 생각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냥 쉬는 거를 생각하면서 숨 쉬는 거라고. 그게 다야. 무의식 중에 쉬는 거를 들쑥날쑥. 내가 뭘 얘기했냐면 어디든지 불편하면 어떡하라고 했어? 심호흡. 나한테 신어서 심호흡을 하는데 심호흡할 때 생각 가지고 갔잖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라고. 숨 쉴 때 의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도 딴 생각하고 밥 먹으면 자기가 무슨 반찬하고 밥 먹을지 몰라. 근데 밥 먹을 때 이건 반찬이다, 이거 김치다, 이거 고기다 하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있지. 급하다 보면 막 먹다 보면 뭐하고 먹었는지도 몰라. 뭐하고 먹었는지도 모르게 숨 쉬는 걸 아무 생각 없이 쉬면 기가 안 쌓이고
생각하고서 숨 쉬면 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그래서 자꾸 딴 사람 좀 들으려고, 딴 사람 들으려고. 이쪽에도 아직도 오 선생님이 강의한 거 발표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걸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아가지고 공부가 안 돼. 그냥 자기가 숨 쉬는 게 생각하면서 쉬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처음에 그 이제 수련을 할 때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시험이 오는 게 다리 저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빨리 이렇게 좀 풀고 또 다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다리 저림도 이겨내고 호흡에 더 집중해서 그걸 극복하는 게 낫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견해 있으신 분,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기 혹시 몇 초 지금 하세요? 지금 8초 10초 하다가 좀 최근에 그럼 지금 충만 단전까지는 계속 하시나요? 좌엽까지 하시나요? 자유까지는 저는 사실 좌엽 안 갔거든요. 제가 처음 그 했던 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별거 다 했어요, 진짜. 몸도 풀어보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다 그게 그때뿐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뿐이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내가 단전에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의식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숨만 이렇게 쉬니까 지루하다 못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8초에 계속 지금 저는 충만단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아픔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뭐 무릎이 저린다거나 막 진짜 무릎이 저는 진짜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막 후벼 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호흡에 집중을 하고 단전에 집중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알아요. 아픈 걸 아는데 참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3-4시간 해도 그렇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4시간까지는 억지로 막 참고, 근데 사실은 4시간은 제가 지금 4시간까지는 한 번에는 잘 못해요. 4시간 정도, 어느 3시간 정도 조금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집중도 흐트러지고 사실 무릎도 조금씩 아프긴 해요. 그래도 억지로 참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조금 아직은 들쑥날쑥해요. 잘 될 때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되고, 어떨 때는 또 아픈 걸 알면서도 참을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사실 좀 아파요. 그래서 막 다리 풀었다가 이제 저기 12개월도 잠시 좀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마다 자기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히 조금 조절하시면 어느 순간 가서는 뭐 좀 아프거나 이래 해도 참고 견딜 만한 힘도 생기고 또 안 아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도움 되셨습니까? 그 시험을 그런 시험이 오는 게 집중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가만히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내 생각에는 그 신체적인 능력 차이이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뭐 저리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또 풀고 좀 이따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그때 나 항상 그렇게 아니지.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수도 있는 거지. 풀어주는 게 낫어.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저도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앉아서 하다가 너무 힘들면 의자에서 좀 풀다가 조금 그 시간을 좀 버티고 있다가 다시 앉는 건 어떤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분. 그건 제가 집중도가 문제가 될 텐데 그 집중만 잘하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세는 제가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는 다른 방법도 써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만 지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무릎이 아픈 것도. 그리고 제가 의자에 그렇게 앉을 때도 엉덩이만 대고
발 2개를 해서 삼각형 힘을 3군데로 받게 엉덩이가 받고 양 다리가 받게 그렇게 딱 자세를 해서 하면은 의자에 깊숙이 이렇게 앉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더 집중도도 생기고 조금 더 편안합니다. 더 호흡하기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생님한테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선생님, 정자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지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자만은 못하지만은 앉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뒤에 붙여야 되는지 허리를 떼야 되는지 허리를 붙여야 되는지 이것도 배수심은 기대지만 해. 기대지 말고.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붙이면 안 됩니다. 원래 선생님이 저기 앉아 계시면 저렇게 띄우고 세우셔야 됩니다. 저게 정상입니다. 의자에 앉으셔도 뒤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파에 하셔도 되는데 소파에서도 되도록이면 의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등을 붙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자세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호흡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한 감은 있는데 그것을 오래 또 지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지속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시고 좋은 쪽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선생님께 얘기하신 의자에 앉으셔도 되는데 자, 정자인 것보다는 뭐라고 허리는 어떻게 된다? 띄워야 된다. 요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경험 있으신 분? 그러니까 그 참을 때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전에 밥을 먹을 때 내가 인식을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맛을 느끼는데 내가 그걸 인식을 하고 호흡만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 거기에 대해서 1시간도 있을 수 집중만 열심히 하면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잡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몸이 흐트러지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다리에까지 피로감이 가고 무리한 감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하신 지 초보자이기 때문에 요게 입회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기울수는 얼마 안 되는데 요 과정이 있습니다. 요 시간이 넘었으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저절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정자를 해도 시간이 다리가 안 아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그렇지. 어쨌든 아플 때는 편안하게 최대한 참다가 한 풀어서. 번씩 그렇죠. 풀어야 된다는 풀다가 말씀이죠. 다리를 바꾸셔도 되고 다리를 처음에 이렇게 뽑았다가 이렇게 엇갈리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자기 근데 되도록이면 처음에 내가 다리를 아파서 제 견해로는 이렇게 정자를 했다가 다리를 꼬아갖고 한번 딱 그 자세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지? 이걸 했다가 또 풀어버리면 그때 다리가 더 아픕니다. 이거 다 공감하셨을 겁니다. 다리를 딱 꼬았다가 처음에 있다가 한 번만 딱 틀어서 딱 꼬아갖고 그 자리에 딱 꼬아야 되는데 이걸 2번, 3번 틀면은 다리가 그때 더 아픕니다. 왜? 신경이, 의식이 깨졌기 때문에 다리에 가기 때문에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옮길 때 참다가 딱 마음 먹고 내가 어떨 때 하다 보면 편안한 자세가 딱 다리가 나옵니다. 그걸 자기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로 그대로 딱 가시면 1시간 또 그대로 갑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틀리겠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할 때 1시간을 못 버텼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처음에는 다 못 버티고 하는데 1시간 못 버티고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풀었다가 다시 정자했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또 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러다가는 1시간 동안 다리를 한 번도 안 풀고 하는 게 불가능하겠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리가 뭐 저리든지 다리가 끊어지든지 무조건 1시간 넘도록 정장하고 아프든지 어째든지 무조건 1시간 일단 버티자 라고 하고 1시간을 처음으로 버텼을 때 그 다음에는 1시간 할 때 무난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2시간이나 2시간 이상 할 때 또 나름대로 비슷한 증상이 옵니다. 그랬을 때 아예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다리가 부러지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그냥 호흡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요번에는 그냥 다리 오래 앉아있는 거 한번 버티는 걸로 한번 승부를 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진짜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앉아
있어 보니까 그 다음에는 도시관이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내가 대단하시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내가 대단하시다. 예를 들면은 연정원에 처음 열었을 때 예수의 선수가 잔뜩 와서 역도 서서 잠깐지가 이래. 근데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야. 가부터 하라는 얘기야. 운동선수 보고 잠깐지만 이렇게 근데 앉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보고 가부자를 못 앉으니까 가부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내세경 선수, 씨름 선수는 잠깐지가 커가지고 가부장 못하지. 가부장 못한다고 무슨 공부하느냐고 막 야단했어요. 그 사람은 그럼 평생 못하게 살찐 사람은 자기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지금 얘기한 대로 1시간에서 해결된 사람 30분도 못 참는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남들한테 권하지 말고. 내가 얘기했잖아. 계좌가 높아도 지멋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다 이해가죠? 예. 더 있으십니까? 하나만 그 출연하실 때 보통 방에서 그 밝은 데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형광등 켜고 이런 밝기로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좀 밝긴 하지만 좀 낮은 가령 이제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 이제 프레임 같은 거 천장에 비추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밝을수록 집중 잘 됩니다. 그거는 제가 해봐서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평균적인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밝은 데서 공부를 하신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밝은 데서. 자, 보셨죠? 자, 어두운 데서 공부를 하신다. 약간 어두운데. 약간 어두운. 약간 어두운데. 전구색.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밝은 데서 한다라는 기준이 그냥 뭐 눈이 시려울 정도로 밝은 게 아니고 내가 앉아서 정자를 했을 때 눈이 안 피곤할 정도의 밝기를 얘기하는 밝은 거를 기준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보통 방에 일반 방에 이제 형광등. 네. 예, 형광등 켜고 하세요. 했을 때 이제 형광등도 나름대로 이제 와트수가 틀리기 때문에 기본 방에 있는 형광등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형광등 불빛이 오래 앉아 있을 때 형광등 불빛에 눈에 자극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조금 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눈에 부담이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할 때 밝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무덤처럼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 조그만 탁상시계 갖다 놓고 시계소리를 안 들려도 나는 지금도 시계 갖다 놔요. 몇 시간인지 1시인지 2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어두운 시계가 안 보이잖아. 네. 그냥 공부하다가 시계를 보면 몇 시인지 보일 만큼 아주 밝은 것도 아니고 아주 어두운 것도 아니고 초침은 안 보여. 초침은 아니고 공부하다가 몇 시간 됐나 하고 보면은 시침은 보여. 왜냐하면은 기록산에서 공부할 때 뭐 불 켜놓고 보면 큰일 나지. 관리들이 가만히 안 있지. 근데 오래 앉았으면은 시침은 보여. 그 정도로 너무 이렇게 화내도 안 되고. 근데 그것도 생각나려면 된다 안 된다고. 그건 대낮에 태양이 떠는데 무지개 막지. 대낮에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생각나려면 생각나려. 그러니까 보통은 시침이나 보일동 말동 해결되셨습니까? 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시간 선생님 이제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자,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께 박수.